60대 척추 살리는 기적의 플랭크. 이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그럼 오늘의 주제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몸의 중심, 척추 건강을 이야기할 오늘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날 때 아이고 허리야 소리가 절로 나오시나요? 나이가 들면서 허리 통증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우리 곁을 지키곤 하죠. 젊을 땐 거뜬했던 일들이 이제는 허리에 부담이 될까 걱정부터 앞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건 당연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충분히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허리 통증에서 벗어나 100세 시대에 걸맞은 튼튼한 척추를 만드는 아주 특별한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많은 분들이 허리 근육을 키워야 한다는 말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헬스장에 가거나 여러 운동을 시도해보지만 오히려 통증만 악화되는 경험도 있으시죠. 특히 플랭크라는 운동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코어 운동의 왕이라고 불리지만 60대 이상이신 분들에게는 자칫하면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는 양날의 검과 같은 운동입니다. 무작정 따라 하다가는 오히려 허리 디스크나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 플랭크를 우리 60대의 몸에 맞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변형하는 모든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더 이상 허리 통증 때문에 외출을 망설이거나 손주를 안아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실 겁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는 일상을 되찾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얻어가실 수 있다고 약속합니다.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비싼 기구 없이도 오직 내 몸과 바닥만 있다면 충분합니다. 이제부터 저와 함께 여러분의 척추 나이를 10년, 아니 20년은 더 젊게 되돌리는 건강 여행을 시작해 볼까요? 자, 본격적인 운동에 앞서서 우리는 왜 이렇게 허리가 아픈 건지, 그리고 왜 코어 근육이 중요한지에 대해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척추를 한번 살펴볼까요? 척추는 이렇게 여러 개의 뼈마디가 블럭처럼 쌓여 있는 기둥과 같습니다. 이 기둥이 똑바로 서 있으려면 주변에서 꽉 잡아주는 무언가가 필요하겠죠.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몸의 중심부, 즉 코어 근육입니다. 코어 근육은 단순히 배에 있는 식스팩, 복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부 가장 깊은 곳에서 허리를 벨트처럼 감싸고 있는 복횡근, 옆구리의 내외 복사근, 그리고 등 뒤쪽에 다혈근과 척추 기립근, 위에서는 횡격막, 아래에서는 골반기저근까지. 이 모든 근육들이 우리 척추를 360도로 감싸며 보호하는 천연 복대, 즉 코르셋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코르셋은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약해지고 헐거워집니다. 짱짱하던 고무줄이 시간이 지나면 늘어나는 것과 같은 이치죠. 코어 근육이라는 천연 복대가 헐거워지니 우리 척추뼈와 디스크는 온갖 압력과 충격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만성적인 허리 통증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코어 근육이 약해지면 단순히 허리만 아픈 것이 아닙니다. 몸의 중심이 흔들리니 자세가 구부정해지고 걸을 때 비틀거리기 쉬워지며 이는 낙상사고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또한 배를 꽉 잡아주는 힘이 약해지니 아랫배가 볼록하게 나오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결국 튼튼한 코어 근육은 건강한 허리는 물론 바른 자세와 활기찬 노년의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코어 강화를 위해 플랭크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플랭크는 이 모든 코어 근육들을 동시에 자극하여 우리 몸의 천연 복대를 다시 짱짱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효율적인 운동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과연 인터넷에 나오는 젊은 사람들이 하는 그 플랭크를 우리가 그대로 따라해도 괜찮을까요? 정답은 절대 안 된다입니다. 일반적인 플랭크 자세는 약해진 허리 근육과 관절을 가진 60대에게는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특히 이 자세를 보세요. 허리가 이렇게 아래로 푹 꺼지는 자세 정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코어 힘이 부족한 상태에서 버티려고만 하니 허리뼈가 과도하게 꺾이면서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이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이건 운동이 아니라 오히려 허리를 망가뜨리는 독이 되는 행동입니다. 반대로 엉덩이를 이렇게 하늘로 번쩍 들어올리는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세는 허리에는 부담이 덜 갈지 몰라도 정작 우리가 단련해야 할 복부와 코어 근육에는 거의 자극이 가지 않습니다. 그저 어깨와 팔만 아플 뿐이죠. 결국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인 셈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우리가 플랭크를 할 때 가장 피해야 할 최악의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플랭크를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해답은 변형에 있습니다. 우리 몸에 맞게 난이도를 낮추고 가장 안전한 자세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동차 운전을 배울 때도 처음부터 고속도로를 달리지 않고 넓은 공터에서 천천히 연습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쉬운 단계부터 차근차근 코어 근육을 깨우고 단련시켜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플랭크 변형 동작들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쉬워서 이게 운동이 되나 싶을 정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60대 척추 강화의 핵심은 고강도가 아니라 안전성과 꾸준함입니다. 약한 불로 오래 끓여야 깊은 맛이 우러나는 곰탕처럼 우리 코어 근육도 낮은 강도로 꾸준히 자극해야 속부터 단단하게 차오릅니다. 자, 이제 이론 공부는 이 정도로 하고 직접 몸으로 배워볼 시간입니다. 주변에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세요. 푹신한 침대보다는 단단한 바닥이 좋고 무릎이 아프지 않도록 요가 매트나 담요를 깔아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우리의 첫 번째 플랭크 변형 동작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벽 플랭크입니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플랭크일 겁니다. 먼저 벽 앞에 똑바로 서서 어깨 너비로 양손을 벌려 벽을 짚어주세요. 손의 위치는 어깨 높이와 같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발을 뒤로 한 걸음씩 물러나서 몸이 약간 비스듬하게 기울어지도록 만듭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일직선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엉덩이가 뒤로 빠지거나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배에 살짝 힘을 주세요. 아랫배를 등 쪽으로 끌어당기는 느낌 혹은 꽉 끼는 바지를 입을 때 배를 집어넣는 느낌을 상상하시면 쉽습니다. 이 상태로 15초에서 20초 정도 버텨봅니다. 호흡은 절대 참지 마시고 후 하고 길게 내쉬면서 북부의 긴장감을 느껴보세요. 벽을 밀어내는 힘과 배에 준 힘으로 몸의 일직선을 유지하는 것이 이 운동의 핵심입니다. 벽 플랭크가 너무 쉽고 편안하게 느껴지신다면 두 번째 단계인 인클라인 플랭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벽 대신 튼튼한 테이블이나 의자를 이용할 겁니다. 테이블 가장자리에 어깨 너비로 손을 짚고 마찬가지로 발을 뒤로 물러나 몸을 일직선으로 만들어주세요. 벽을 이용할 때보다 각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을 더 받게 되어 코어에 조금 더 강한 자극이 가게 됩니다. 이 자세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배에 힘을 꽉 주는 것입니다. 엉덩이가 처지기 시작하면 허리에 부담이 가니 차라리 엉덩이를 살짝 드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역시 15초에서 20초 정도 버텨보고 편안하게 느껴지면 점차 시간을 30초까지 늘려보세요. 이 동작은 바닥에서 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아주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동작입니다. 바로 무릎 대고 플랭크, 즉 니 플랭크입니다. 이 동작이야말로 60대 허리 건강을 위한 최고의 플랭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바닥에 무릎을 대고 엎드린 자세를 취해주세요. 양 팔꿈치는 어깨 바로 아래에 오도록 하고 양손은 깍지를 끼거나 편안하게 바닥에 둡니다. 이제 천천히 엉덩이를 들어 올려 어깨부터 엉덩이 그리고 무릎까지가 이직선이 되도록 만들어 봅니다. 바로 이 자세입니다. 이때 시선은 바닥에 있는 내 손을 자연스럽게 바라봐 주세요. 고개를 너무 숙이거나 들면 목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발끝은 바닥에 대고 있어도 되고 편안하게 들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체의 정렬입니다. 자, 자세를 유지하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배꼽을 등 쪽으로 쏙 끌어당긴다는 느낌을 유지하세요. 허리가 아치형으로 휘지 않도록 복부의 힘으로 척추를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둘째, 엉덩이에 힘을 꽉 주세요. 엉덩이 근육, 즉 둔근은 허리를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근육입니다. 엉덩이를 조여주면 자연스럽게 허리가 안정됩니다. 셋째, 호흡을 멈추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힘을 줄 때 숨을 참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혈압을 높일 수 있어 위험합니다.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 하고 길게 내쉬면서 복부가 단단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호흡을 계속하면 근육에 산소가 공급되어 더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10초만 버텨도 괜찮습니다. 10초씩 3세트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니플랭크 자세를 할 때 어깨나 팔꿈치가 아프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는 체중이 너무 앞쪽으로 쏠려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팔꿈치로 바닥을 살짝 밀어내면서 가슴을 바닥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느낌을 가져보세요. 날개뼈 사이가 넓어지면서 등이 평평해지고 무게중심이 몸통으로 이동하여 어깨에 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 10초 버티기도 힘들다면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5초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자세로 코어 근육에 자극을 주는 경험 그 자체입니다. 5초를 하더라도 허리가 꺾이지 않고 배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을 찾는 것이 30초를 엉망인 자세로 버티는 것보다 100배, 1000배는 더 효과적입니다. 우리 몸은 정직해서 올바른 자극을 주면 반드시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니 플랭크 자세가 조금 익숙해지셨다면 이제 우리 몸의 옆구리 근육, 복사근을 단련해 볼 차례입니다. 바로 무릎 대고 사이드 플랭크입니다. 옆구리 근육은 우리 몸을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이 강해지면 걸을 때 몸의 안정성이 크게 향상되어 낙상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시작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팔의 팔꿈치를 어깨 바로 밑에 두고 위쪽 손은 허리에 편안하게 얹어주세요. 양 무릎은 구부려서 포개어줍니다. 이제 숨을 내쉬면서 아래쪽 옆구리의 힘으로 엉덩이를 바닥에서 들어 올립니다. 어깨부터 엉덩이, 무릎까지 사선으로 일직선이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시선은 정면을 바라봅니다. 이때 엉덩이가 앞이나 뒤로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몸이 일자로 펴진다는 느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쪽 옆구리가 뻐근하게 당기는 느낌이 든다면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이 자세 역시 처음에는 10초 버티기를 목표로 하고 좌우 각각 3세트씩 반복해주세요. 니 플랭크와 마찬가지로 어깨에 너무 체중이 실리지 않도록 바닥을 밀어내는 힘을 유지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운동을 하다 보면 호흡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코어 운동에서 호흡은 단순히 숨을 쉬는 행위를 넘어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는 핵심 기술입니다. 힘을 주며 버티는 동작에서는 숨을 내쉬고 힘을 빼고 이완할 때 숨을 들이마시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숨을 후 하고 내쉴 때 복부 가장 깊은 곳의 복횡근이 자연스럽게 수축하며 코어를 닫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잠시 운동을 멈추고 저를 따라 호흡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한 손은 가슴에, 다른 한 손은 배에 올려보세요.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가슴이 아닌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껴봅니다. 그리고 입으로 천천히 후 하고 길게 내쉬면서 배가 등 쪽으로 쏙 들어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것이 바로 복식 호흡입니다. 플랭크를 할 때 이 호흡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면 코어 근육이 훨씬 효과적으로 활성화됩니다. 자, 우리가 배운 동작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가장 쉬운 벽 플랭크부터 시작해서 인클라인 플랭크, 그리고 우리의 핵심 운동인 니 플랭크와 무릎 대고 사이드 플랭크까지. 이 동작들만 꾸준히 해주셔도 여러분의 허리를 감싸는 천연복대는 몰라보게 튼튼해질 겁니다. 처음부터 모든 동작을 다 하려고 욕심내지 마세요. 이번 주에는 가장 편안하게 느껴지는 동작 한두 가지만 정해서 매일 또는 이틀에 한 번씩 꾸준히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니 플랭크 10초씩 3세트를 이번 주 목표로 삼는 거죠.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했다면 다음 주에는 15초로 시간을 늘리거나 세트 수를 5세트로 늘려보는 식으로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여나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은 얼마나 해야 효과가 있나요? 라고 질문하십니다. 정답은 몸이 알려준다입니다. 운동 다음 날 해당 부위가 살짝 뻐근하고 기분 좋은 피로감이 느껴진다면 아주 적절한 강도로 운동하신 겁니다.
하지만 특정 부위, 특히 허리나 어깨 관절에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자세가 잘못되었거나 너무 무리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럴 때는 즉시 휴식을 취하고 강도를 낮추거나 자세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이 운동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평생을 함께할 마라톤과 같습니다. 오늘 하루 1분 더 버티는 것보다 10년, 20년 뒤에도 통증 없이 건강하게 이 운동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내 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진 오늘의 나를 칭찬하며 꾸준히 나아가는 것. 그것이 건강을 향한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플랭크 운동 전후에 간단한 스트레칭을 추가하면 운동 효과를 높이고 부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운동 전에는 고양이, 낙타자시처럼 척추를 부드럽게 움직여주는 동작으로 허리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바닥에 네 발로 엎드린 자세에서 숨을 내쉬며 등을 동그랗게 말아 올렸다가 숨을 들이마시며 허리를 오목하게 만들어주는 동작을 천천히 반복해 보세요. 운동 후에는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운 자세에서 한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끌어안아 허리 아래쪽과 엉덩이 근육을 지그시 늘려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반복합니다. 이러한 간단한 스트레칭은 근육의 회복을 돕고 다음 운동을 위한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줄 겁니다. 운동만큼이나 준비와 마무리 과정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혹시 나는 무릎 관절이 안 좋아서 무릎을 대는 자세 자체가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두툼한 수건이나 쿠션을 무릎 아래에 받치면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통증을 참으면서 운동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내 몸에 맞게 환경을 조절하고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운동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동작들이 충분히 익숙해지고 니 플랭크를 30초 이상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면 아주 조심스럽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무릎을 떼고 발끝으로 버티는 풀 플랭크입니다. 하지만 이때도 처음부터 30초, 1분을 목표로 하지 마세요. 단 5초만이라도 완벽한 자세로 버티는 연습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풀 플랭크를 할 때도 니 플랭크의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일직선을 유지하고 배꼽에 끌어당기고 엉덩이를 조여서 허리가 절대 꺾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허리에 부담이 느껴진다면 즉시 자세를 멈추고 다시 니 플랭크로 돌아오세요. 풀 플랭크는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코어가 충분히 강해졌을 때 도전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선택지일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의 효과를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코어 근육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속근육이라 변화를 알아차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은 알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허리의 뻐근함이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뿐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계단을 오를 때나 물건을 들 때 나도 모르게 배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바로 여러분의 코어가 튼튼해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운동과 함께 식단 관리도 병행된다면 금상첨화입니다. 근육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바로 단백질입니다. 매 끼니에 계란, 두부, 생선, 살코기 등 양질의 단백질을 손바닥 크기만큼이라도 챙겨 드시려고 노력해보세요. 근력 운동 후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생성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건강한 식단이 여러분의 노력을 더욱 빛나게 해줄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60대의 척추를 튼튼하게 만드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플랭크 변형 동작들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벽 플랭크부터 시작해서 니 플랭크, 사이드 플랭크까지. 이 동작들의 핵심은 무리하지 않는 것, 정확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꾸준히 반복하는 것,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허리 통증을 숙명처럼 받아들이지 마세요. 우리의 몸은 올바른 관리와 노력을 통해 얼마든지 더 건강해질 수 있는 놀라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배운 이 간단한 동작들이 그 잠재력을 깨우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이 끝나면 딱 10초만이라도 좋습니다. 바닥에 매트를 깔고 니 플랭크 자세를 한번 취해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척추가 튼튼해지고 삶이 더 활기차지는 그날까지 저도 항상 유익한 건강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모두가 통증 없이 건강한 100세 시대를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척추 기둥을 지지하는 코어 근육은 마치 건물을 떠받치는 철근과도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건물의 안정성과 수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나이가 들면서 이 철근이 약해지고 녹슬기 시작하면 건물 전체가 흔들리고 무너질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배우는 플랭크 변형 운동은 바로 이 낡은 철근을 새롭고 튼튼한 것으로 교체하는 작업과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면 무조건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히려 가벼운 운동으로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 통증 완화에 더 효과적입니다. 특히 우리 몸의 천연 복대인 복행근을 강화하면 척추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들어 디스크 압력을 낮추고 척추관이 좁아지는 것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복행근을 가장 효과적으로 단련하는 운동 중 하나가 바로 플랭크입니다. 플랭크를 시작하기 전에 내 몸이 준비되었는지 확인하는 간단한 테스트가 있습니다. 바닥에 똑바로 누워 무릎을 세우고 허리 아래에 손을 넣어보세요. 이때 허리와 바닥 사이에 손이 쑥 들어갈 정도로 공간이 많이 뜬다면 평소 허리가 과도하게 꺾여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분들은 플랭크를 할 때 허리가 더 꺾이지 않도록 배에 힘을 주어 허리를 바닥 쪽으로 붙이는 연습을 먼저 충분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벽 플랭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동작은 중력의 부담이 거의 없기 때문에 코어 근육의 감각을 깨우는데 아주 좋습니다. 벽을 짚은 상태에서 엉덩이를 살짝 뒤로 뺐다가 다시 앞으로 당겨오면서 골반을 움직여 보세요. 이때 배에 힘을 주어 골반을 앞으로 당겨올 때 아랫배와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에 집중해 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코어를 사용하는 기본적인 감각입니다. 인클라인 플랭크를 할 때 손목이 아프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럴 때는 주먹을 쥐고 테이블을 짚거나 팔꿈치를 대고 하는 방식으로 변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나만의 편안한 자세를 찾는 것입니다. 운동은 고통을 참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소통하며 즐겁게 해야 합니다. 작은 불편함이라도 느껴진다면 주저하지 말고 자세를 바꾸어 보세요. 이제 다시 우리의 핵심 운동, 니 플랭크입니다. 이 자세가 왜 60대에게 특히 좋은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무릎을 바닥에 대기 때문에 풀 플랭크에 비해 척추에 가해지는 부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코어 근육, 특히 복부와 엉덩이 근육을 활성화하는 효과는 거의 그대로 유지되죠. 즉, 위험은 줄이고 효과는 그대로 가져가는 아주 스마트한 운동법인 셈입니다. 니 플랭크 자세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응용 동작을 알려드릴게요. 자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숨을 내쉬면서 한쪽 다리를 뒤로 쭉 뻗어 들어 올려보세요. 엉덩이 높이까지만 올리는 겁니다. 이때 골반이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복부의 힘으로 중심을 꽉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동작은 코어 안정성은 물론 엉덩이 근육 강화에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3초 정도 버텼다가 천천히 내리고 반대쪽도 반복해 보세요. 사이드 플랭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옆구리 근육은 우리가 몸을 비틀거나 돌릴 때 척추를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이 약하면 골프 스윙 같은 회전 동작 시에 허리를 삐끗하기 쉽습니다. 무릎 대고 사이드 플랭크는 이 중요한 옆구리 근육을 아주 안전하게 강화시켜 일상생활 속 허리 부상의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무릎 대고 사이드 플랭크 자세가 익숙해졌다면 위쪽에 있는 팔을 천장으로 쭉 뻗어보세요. 가슴을 활짝 열어주면 스트레칭 효과도 더해집니다. 더 나아가 위쪽 다리를 쭉 펴서 들어 올리는 동작까지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응용 동작은 기본 자세가 완벽하게 편안해졌을 때 시도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항상 기본이 가장 중요합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일상 속에 스며들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드라마를 보면서 광고가 나오는 동안 디플랭크를 3세트 하는 식으로 나만의 규칙을 만들어 보세요.
운동해야지라고 크게 마음먹기보다는 양치질처럼 자연스러운 생활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혹은 달력에 운동한 날을 표시하는 것도 좋은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스티커가 하나씩 늘어가는 것을 보면 뿌듯함도 느끼고 하루라도 빼먹기 아까운 마음이 들게 되죠. 가족이나 친구에게 나의 운동 계획을 알리고 함께 응원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작은 성공 경험들이 쌓여야 운동을 지속할 힘이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이 바로 휴식의 중요성입니다. 근육은 운동할 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 후 휴식을 취하고 영양을 공급받을 때 성장합니다. 매일 무리하게 운동하는 것보다 이틀에 한 번씩 하더라도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주는 것이 근력 향상에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운동 후 잠을 푹 자는 것은 최고의 보약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운동들은 허리 통증 예방과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만약 지금 당장 다리가 저리거나 가만히 있어도 허리가 심하게 아픈 급성 통증이 있다면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운동은 약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심각한 질환을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이 안전한 운동의 첫걸음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플랭크의 목표는 오래 버티기가 아닙니다. 5분을 엉망인 자세로 버티는 것보다 10초를 완벽한 자세로 버티는 것이 척추 건강에는 훨씬 이롭습니다. SNS에 떠도는 플랭크 챌린지 같은 것들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해 운동하는 것입니다. 시간보다는 자세의 질에 집중해 주세요. 운동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발전이 더딘 것처럼 느껴지는 정체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니 플랭크 20초가 쉽게 느껴졌는데 30초는 좀처럼 넘기 힘든 순간이 오는 거죠. 그럴 때 절대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몸이 새로운 자극에 적응하고 더 단단해지기 위해 준비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럴 때는 시간을 늘리기보다 세트 수를 늘리거나 다른 변형 동작을 추가하는 등 운동 방식에 변화를 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튼튼한 코어를 만드는 것은 단순히 허리 건강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코어는 팔과 다리를 연결하는 우리 몸의 중심축입니다. 이 중심축이 튼튼해야 팔다리를 더 효율적이고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코어가 강해지면 걸음걸이에 힘이 생기고 물건을 드는 것도 쉬워지며 모든 일상활동의 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삶 전체에 활력이 생기는 것이죠. 상상해보세요. 허리 통증 없이 아침을 맞이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산책을 즐기고 사랑하는 손주를 번쩍 안아주는 나의 모습을요. 불가능한 꿈이 아닙니다. 오늘 배운 이 간단한 운동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충분히 현실이 될 수 있는 미래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운동이 끝나면 따뜻한 물로 샤워하며 뭉친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의 피로를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내 몸을 위해 노력한 스스로에게 수고했다고, 참 대단하다고 칭찬해주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운동 효과를 배가시키는 최고의 촉매제입니다. 다시 한번 니 플랭크 자세의 디테일을 짚어보겠습니다.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엎드렸을 때 양 팔꿈치와 양손이 삼각형을 이루도록 깍지를 끼는 것이 어깨에 부담을 덜 주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편한 자세가 다르니 손을 11자로 두는 것과 깍지를 끼는 것 두 가지를 모두 시도해보고 더 안정적으로 느껴지는 자세를 선택하세요. 또한 엉덩이의 위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엉덩이가 너무 높이 솟으면 복부 운동이 되지 않고 너무 낮게 처지면 허리에 압력이 가해집니다. 거울을 옆에 두고 자세를 확인하거나 스마트폰으로 내 모습을 촬영해서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 몸이 일직선이 되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교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플랭크 운동 시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어깨에 힘을 잔뜩 주고 목을 움츠리는 것입니다. 어깨와 귀가 멀어진다는 느낌으로 목을 길게 빼고 어깨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힘은 오로지 복부와 엉덩이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부위에 힘이 들어가면 에너지 낭비일 뿐만 아니라 어깨나 목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운동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짜볼까요? 초보자를 위한 추천 루틴입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주 3회 운동을 목표로 합니다. 준비 운동으로 고양이 낙타 자세 10회, 본 운동으로 니 플랭크 15초씩 3세트, 무릎 대고 사이드 플랭크 좌우 각각 10초씩 2세트, 마무리 운동으로 무릎 밟고 허리 스트레칭. 이렇게만 해도 10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엄청날 겁니다. 위 프로그램이 2주 정도 익숙해졌다면 이제 강도를 높일 시간입니다. 니 플랭크 시간을 20초, 30초로 점차 늘려보세요. 또는 세트 수를 5세트로 늘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사이드 플랭크 시간도 마찬가지로 늘려갑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 세트 수, 횟수 중 한 번에 한 가지 요소만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서 모든 것을 한 번에 늘리려고 하면 부상의 위험이 커집니다. 플랭크 외에 허리 건강에 좋은 다른 운동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버드독 운동입니다. 네 발로 엎드린 자세에서 오른팔과 왼다리를 동시에 들어 올려 몸과 수평이 되게 뻗어주는 동작이죠. 이 동작은 코어 안정성과 함께 몸의 균형 감각을 기르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플랭크와 함께 병행하면 척추 강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운동은 브릿지입니다. 바닥에 누워 무릎을 세우고 발은 골반 너비로 벌립니다. 숨을 내쉬며 엉덩이를 들어 올려 어깨부터 무릎까지 일직선을 만드는 동작이죠. 이 운동은 허리 기립근과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허리에 부담이 거의 없어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운동입니다. 결국 우리 척추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의 마법 같은 운동이 아닙니다. 플랭크, 버드독, 브릿지 같은 다양한 운동을 통해 척추를 둘러싼 모든 근육들을 골고루 그리고 꾸준히 단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치 편식을 하지 않고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몸이 건강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죠. 오늘 배운 플랭크를 시작으로 점차 운동의 종류를 늘려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아보세요. 운동하는 시간 외에 평소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의자에 앉을 때는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넣고 허리를 꼿꼿이 세우는 습관을 들이세요. 바닥에 있는 물건을 집을 때는 허리를 숙이지 말고 무릎을 굽혀 몸을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사소한 습관들이 모여 여러분의 허리를 보호하는 훌륭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근육이 생기지 않는다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젊었을 때보다는 속도가 더딜 수 있지만 70대, 80대에도 꾸준한 근력 운동을 통해 근육량과 근력을 얼마든지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 수많은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와서 무슨 운동이야 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이 조금 많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기억하고 실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영상을 저장해 두시고 필요할 때마다 다시 꺼내보면서 자세를 점검하고 새로운 동기부여를 얻어가세요. 반복해서 보다 보면 어느새 모든 내용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호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플랭크 자세를 유지하는 동안 숨을 내쉴 때마다 배꼽을 등 쪽으로 더 강하게 당겨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후 하고 내뱉는 숨결에 내 뱃살이 쏙 들어가는 느낌, 그리고 복부가 단단한 갑옷처럼 변하는 느낌을 찾아보는 겁니다. 이 호흡법만 제대로 익히셔도 플랭크 운동의 효과는 2배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의 중심인 코어가 바로 서면 우리의 삶이 바로 섭니다. 통증으로 인한 불편함과 걱정에서 벗어나 자신감과 활력이 넘치는 새로운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이 시간이 그 건강한 변화의 첫걸음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니 플랭크 자세를 취해볼까요? 팔꿈치와 무릎을 바닥에 대고 엉덩이를 들어 몸을 일직선으로 만듭니다. 이때 내 몸이 딱딱한 널빤지, 플랭크가 되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 내 등 위에 책을 올려놓아도 전혀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하게요. 이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리는 것만으로도 코어 근육을 사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이 자세가 맞나?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가장 좋은 지표는 바로 내 몸의 느낌입니다. 운동하는 동안 복부와 엉덩이가 뻐근하게 긴장되는 느낌이 든다면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반면 허리나 목, 어깨에 찌릿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즉시 자세를 중단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항상 귀를 기울여 주세요. 옆구리 근육을 위한 사이드 플랭크는 자세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한쪽으로만 가방을 메거나 짝다리를 짚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몸의 좌우 불균형이 심할 수 있습니다. 사이드 플랭크는 이 불균형을 바로잡아 척추가 한쪽으로 휘는 것을 방지하고 골반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아주 중요한 운동입니다. 니 플랭크만큼이나 신경 써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기로 마음먹는 것은 대단한 결심입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오늘 행동으로 옮기신 여러분은 이미 절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이제 남은 절반은 꾸준함으로 채워나가면 됩니다. 거창한 목표보다는 오늘 딱 10초만 해보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해보세요. 그 10초가 쌓여 1분이 되고 10분이 되어 여러분의 척추를 튼튼하게 지켜줄 겁니다. 우리가 단련하는 코어 근육은 우리 몸의 엔진과도 같습니다. 엔진이 강력해야 자동차가 힘차게 나아갈 수 있듯이 코어가 튼튼해야 우리 몸 전체가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몸의 엔진을 조금씩 예열하고 점검하고 강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 노력은 분명 건강하고 활기찬 삶이라는 값진 결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 노력은 분명 건강하고 활기찬 삶이라는 값진 결과로 돌아올 것입니다. 벽 플랭크가 익숙해졌다면 벽에서 조금 더 멀리 떨어져서 각도를 깊게 만들어 보세요. 몸이 수평에 가까워질수록 운동 강도는 높아집니다. 하지만 허리에 부담이 가지 않는 각도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모든 운동은 내 몸의 상태에 맞게 맞춤 설계되어야 합니다.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나에게 가장 잘 맞는 강도와 자세가 바로 정답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할 때 숨을 참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알지만 왜 나쁜지는 잘 모릅니다. 힘을 줄 때 숨을 참으면 흉곽 내의 압력, 즉 흉압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는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고 혈압을 순간적으로 매우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매우 위험할 수 있으니 운동 중 후 하고 숨을 내쉬는 습관을 반드시 들여야 합니다. 만약 플랭크 자세에서 손목이 아프다면 수건을 돌돌 말아서 손바닥 아래에 받쳐보세요. 손목이 꺾이는 각도를 줄여주어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푸시업 바를 잡고 플랭크를 하는 것도 손목 부담을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작은 도구의 도움을 받아 통증 없이 운동을 지속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운동 파트너가 있다면 함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서로의 자세를 봐주면서 교정해 줄 수도 있고 함께 격려하면서 운동하면 지루하지 않고 더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친구와 함께 오늘 배운 니 플랭크를 누가 더 정확한 자세로 오래 버티는지 가벼운 내기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건강한 경쟁은 훌륭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은 지난 60여 년간 여러분의 삶을 묵묵히 지탱해온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몸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보살펴 주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배운 운동은 그 고마운 몸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중 하나입니다. 그 선물을 꾸준히 전달하여 앞으로 남은 인생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기관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근육량이 늘어나면 기초대사량이 증가하여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덜 찌는 체질로 바뀔 수 있습니다. 코어 운동을 꾸준히 하면 뱃살이 빠지는 것은 물론 전반적인 신진대사가 활발해져 몸이 더 가볍고 활기차게 느껴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석이조의 효과인 셈이죠. 운동을 하다 보면 가끔 하기 싫은 날도 있고 귀찮은 날도 있을 겁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럴 땐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하루 이틀 쉰다고 해서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회복 탄력성입니다.
하루 쉬었다면 다음 날 다시 가벼운 마음으로 매트 위에 오르면 됩니다. 오늘 배운 모든 동작의 기본은 몸통을 단단한 통나무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허리가 꺾이거나 엉덩이가 솟지 않도록 복부와 엉덩이의 힘으로 몸 전체를 굳건하게 잠가주는 느낌을 기억하세요. 이 감각만 제대로 익힌다면 플랭크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운동을 할 때도 부상의 위험을 크게 줄이고 운동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튼튼한 척추와 코어를 갖게 되면 삶의 반경이 넓어집니다. 허리가 아파서 망설였던 여행을 떠날 수도 있고 포기했던 취미 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육체적 건강은 정신적 자신감과 직결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흘리는 땀방울은 더 넓고 자유로운 세상을 향한 투자임을 기억하세요. 오늘 긴 시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영상을 끄고 난 후에 여러분의 실천입니다.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딱 3세트만이라도 좋습니다. 니플랭크로 여러분의 코어 근육에게 안녕하고 인사를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